오늘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 라이브를 통해서 이민성에서는 비자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딱 두 가지 결정밖에 못 내립니다. 하나는 비자 승인, 모두가 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비자 거절, 이렇게 두 가지밖에 못 내립니다. 제대로 된 비자 신청이 들어갔을 경우에 추가로 뭐 있을 수 있는 이론적인 내용은 비자 신청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 valid application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어지간히 준비를 잘못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라고 보셔야 되는데, 비자가 승인되거나 거절되거나. 네. 승인이 되면 다 좋겠지만 거절이 되는 경우도 내가 원치 않아도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비자 거절이라고 하는 고배를 마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민성이 그러하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부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또 그에 반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네. 예제를 가지고 왔고, 제가 비자 거절 통지서의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보여드릴 텐데, 가장 쉬운 비자 거절 사유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에이 이거 뭐야 라는 형태로 실망하지 마시고, 네, 훨씬 더 복잡한 비자 거절 통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일단 비자 거절이 안 생기는 게 중요하겠죠. 네, 비자 거절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 혹시라도 비자 거절이 됐다면 비자 거절 통지서를 어떻게 읽고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집중하도록 하시죠. 그러면 일단은 화면을 한번 돌려보고 비자 거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거절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어떤 서류를 받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개인정보를 지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원노트에다가 비자 거절 통지서를 PDF로 갖고 온 다음에 이렇게 지금 정보를 좀 가렸습니다. 보시는 바대로 호주 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공식 문양이 붙어 있는 정규 노티스의 양식을 그대로 띄는 형태로 비자 거절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자 그랜트 노티스는 얼마 전에 제가 408 비자 관련돼서 COVID-19 관련된 비자 승인을 보여드릴 때 예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비자 거절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제 비자 신청자 디테일이 나오게 되고요. 누구 비자가 거절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노티스가 이제 서브젝트로 다루고 있는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비자 신청 날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와 트랜잭션 레퍼런스 넘버, 파일 넘버, 그 다음에 비자 신청비, 접수 번호,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메소드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자 거절 통지서를 어떤 형태로 보내주는지가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BRS 노티스 통지서는 통지를 제대로 해주고 통지 받는 사람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단지 이민성 또는 정부 관련 부처가 본인들이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를 그냥 완수했다라고 틱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노티스를 통해서 제대로 된 통지가 되고 알려줘야 될 particulars가 제대로 알려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해당자에게 이 해당자가 신청한, 지금 이 예제는 Working Holiday Visa Extension이라고 나오는데, 즉 Second Working Holiday 비자를 신청하신 분이 비자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되지 않고 거절이 되었고, 그 거절된 사유를 알려주게 되는 notification, 즉 노티스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refused applicant라고 해서 비자 신청이 거절된 applicant 디테일이 여기 다시 한번 명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절의 사유를 이야기할 때 실제 이민법, 이제 이민규정 Migration Regulations 1994라고 하는데 조건을 만족 못했기 때문에 비자가 거절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나오죠. Attached Decision Record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이라고 해서 지금 이 비자 거절이라고 하는 결정에 대한 사유서를 뒤에 붙여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Notification of Refusal을 받으실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밑에 Review Right입니다. Review Right인데 이게 뭐냐 하면 모든 비자 신청이 Review Right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재심 신청의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즉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뜻하는 게 이 Review Right인데,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리뷰를 신청할 수 있고 언제까지 그 리뷰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 뒷부분에 관련된 디테일이 조금 더 나오게 됩니다. 어디에다가 리뷰 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기본적으로 보시면 일반 이민 신청의 경우에는 AAT라고 하는 곳에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요. AAT는 행정 결정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지금 비자 결정일 로부터 캘린더 데이로부터 21일, 그러니까 휴일 따지지 않고 21일, 그러니까 이 통지서를 받은 걸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21일 안에 신청이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자, 여기 이 21일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비자 캔슬레이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7일 안에 신청을 해야 되고, 재심을. 그 다음에 뭐 8일도 있고 9일도 있고 70일도 있고 막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비자 거절 통지를 받은 분들은 일단 하늘이 노래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얼마 안에 신청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잘 읽으셔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특히 한국 사람들이 통지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내가 아는 문제를 이렇게 숫자 보면서 풀고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민조언, 법률조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건에 맞는 제대로 된 내용은 관련자 전문가들에게 문의하셔서 제대로 된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비자가 거절됐기 때문에 이미그레이션 스테이터스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호주를 떠나게 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폼 1026I라고 해서 호주 내에서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분들의 경우에 새 비자 신청할 수 있는 권리에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경우들이 있고, 그걸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폼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Merits Review라고 해서 재심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AAT에 21일 안에 신청해야 된다라고 이 사건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AAT는 온라인으로 여기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가서 접수하려고 하면 각 주별로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295번지 N 스트리트, 브리즈번, 퀸즐랜드 4000 레벨 6, 여기는 제가 뭐 주구장창 가는 곳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 디시전 노티피케이션을 주고 있는 이민성 직원의 포지션 넘버와 그 다음 first name 요렇게 나오게 되죠. 이 지금 4페이지짜리 문서가 결국에는 아까 보신 대로 제목이 Notification of Refusals 라고 해서 비자 신청을 한 것 자체가 거절된 거절 통지서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민성에서 나오는 통지서는 비자 신청에 대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스폰서십 신청에 대해서도 뭐 approval 또는 refusal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미네이션 자체에 대해서도 approval 또는 refusal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서는 이제 grant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approval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실제 이 부분입니다. decision record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attached 됐다라고 했으니까 뒤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working holiday 비자가 거절되신 분의 경우에 왜 비자 신청이 거절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겠죠. 같이 볼 텐데 이게 왜 중요한지가 정말 크리티컬하거든요. 자, 이 decision record는 크리티컬한데 왜 크리티컬하냐 하면, 실제로 비자 승인 말고 비자 리퓨즐에 대해서 노티피케이션을 줄 때는 실제로 무슨 근거에서 비자 리퓨즐이 그러니까 거절이 이루어졌는지를 반드시 통지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 사유를 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 노티스 자체는 무효예요. 실제로 법원에 가서 무효라고 declaration application을 해서 날려버릴 수 있고, 그러면 비자 거절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성 시스템에서는 다시 존재하던 애플리케이션을 살려서 비자 심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decision의 사유를 밝힐 때 반드시 particular reason과 provision들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구절 때문에 무슨 조건 때문에 비자를 거절하게 됐다라고 못을 박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 실제로 못 박힌 그 사유 때문에 비자가 거절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비자 거절의 경우에 재심으로 갔을 때는 거절된 그 사유 자체를 뒤집을 수 있으면 전체 재심 사건의 향방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사건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워킹 홀리데이 비자 익스텐션, 즉 세컨드 워킹 홀리데이, 이분은 세컨드입니다. third가 아니고 세컨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신 이분이 비자가 거절된 사유는, 자 보면 앞에서 information and evidence considered에서 나 그냥 내 멋대로 비자 거절을 시킨 게 아니고 관련 법과 그 다음에 이민성의 정책집과 그 다음에 비자 신청자가 제공한 모든 문서와 정보, 그 다음에 ANJESCO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봤다라고 하는데, 사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할 때 ANJESCO 필요 없거든요. 네. 이건 그냥 템플릿 그대로 썼다라고 보는 게 맞죠. 네. 그 다음에 비자는 이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승인될 수 없고, 승인이 못 될 경우에는 거절이 되어야 합당한데, 지금 여기서는 클로즈 417221 이게 지금 안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비자 거절을 한다라고 못을 박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클로즈 417의 221이 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실제 스페시픽한 클로즈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My decision is based on the following factors 해서 나오는데요. 위에 보면 417에 211에 5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결국 세컨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하려고 하면 적어도 석 달 동안 specified work를 regional Australia에서 해야 되잖아요. 지방 지역에서 보통 뭐 농장 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나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사유를 이제 들 때 신청자가 제출한 증거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 세컨 폼입니다. 고용주한테서 사인받아서 제출하는 폼 1263이라고 하죠. 나 어느 고용주 밑에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지금 세컨 폼을 2개나 넣었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으로 스페시파이드 농장 일을 했다에 대해서 이제 능력제예요. 이분은 Piece Rate Agreement를 이 두 군데에서 각각 냈죠. 그 다음에 일한 기간에 맞춘 은행 통장도 냈고, 그 다음에 본인의 여권도 지금 냈고, 페이슬립도 2장을 냈네요. 그러고 나서 언제 추가 서류를 내라라고 통지를 해줬는데,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했으나 지금 보면 13개의 페이슬립과 그 다음에 주소지, 그 다음에 일할 때 찍었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추가로 제출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페이슬립이라든지 세컨 폼, 그러니까 폼 1263이라든지 피스 레이트 어그리먼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는 아니죠. little weight를 줬대요. 그러니까 무게를 많이 두지 않겠다. 왜냐하면 bank transaction, 너 돈 벌었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제출한 뱅크 스테이트먼트하고 맞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분 비자 신청에서는. 그래서 뱅크 레코드에는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돈을 얼마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들어온 내용과 네 페이슬립, 그 다음에 employment verification form, second form이랑 이게 안 맞다. 그러므로 나는 아까 이 내용이죠. 417에 211에 5라고 하는, 특별히 이제 이 C, the applicant has been remunerated for the work in accordance with relevant Australian legislation and awards. 그러니까 실제 그 일을 했을 때 받아야 합당한, 타당한 돈을 나는 받은 걸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417211에 5가 만족되지 않았다라고 봐서 전체 417211 클로즈가 맞지 않기 때문에 비자를 승인해 줄 수 없다라고 못 박은 겁니다. 즉, 이 디시전 레코드를 보실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케이스 오피서가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검토해서,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민 규정에서 무슨 항목이 불만이어서 비자를 승인해주지 않고 거절해줬다라고 하는 요거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분이 만약 재심을 갔다면 기본적으로는 이 417221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뒤집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뱅크 레코드에 들어온 돈이랑 페이슬립이 왜 안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게 그 일을 할 때
합당한 타당한 remuneration을 제대로 받은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소명해내고 밝혀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TSS, ENS, RSMS 이런 데서 노미네이션이 거절됐을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런 특정 클로즈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 거절에 대해서는 AAT에 가서 사실 따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제한시킬 수 있는데 ENS, TSS, 또 뭐 RSMS 같은 노미네이션 또는 스폰서십 관련된 내용이 거절되었을 때, 즉 refuse 됐을 때는 AAT 메리트 리뷰가 정말 복잡하다. 심지어 뭐 비자 캔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복잡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러면 이 내용이 중요하냐? 디시전 레코드에서 어떤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냐 하면 사실 간단해요. 이민법 제66조에 있습니다. 이민법 제66조에 Notification of Decision이라고 해서 뭐냐면 만약에 비자 애플리케이션을 refuse 할 경우에는 그 notification은 must해요. 반드시 if the grant of the visa was refused because the applicant did not satisfy a criterion, 즉 비자 심사 조건 중에 뭐를 못 맞췄을 경우에는 specify예요. must specify that criterion. 즉, 뭐 때문에 안 주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반드시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act, 이민 규정이 아니고 이민 법상에서의 법조항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그 프로비전을 이민법의 그 법조항을 반드시 붙여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리뷰, 그 재심이 신청 가능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재심이 신청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와 언제까지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서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밝히도록 이민법 제66조가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제가 그 비자 거절 통지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정도 하니까 지금 26분 걸렸는데